2025 찾아가는 지방시대 토크 달성군 편이 지난 29일 대구시와 달성군 공동 주관으로 달성군 국민소통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17회 화촌 대구학생 서예 공모전 시상식이 달서구 문화원 주최로 지난 3일 달서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달성복지재단은 설립 17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29일 달성군청 대강당에서 기념식과 직원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2025 달성비슬 선배 전국사회인 및 유소년 야구대회가 지난 3일 달성군 위천 강변야구장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대구 최대 규모 월배 노인종합복지관이 지난달 30일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28일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서 초고속 산불 대응 주제의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제21회 달서 시녀 흰모기 축제를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었습니다. 달성군 힙합창단 제21회 정기연주회 가을의 노래가 오는 11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달성군청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달성문화재단은 11월 한 달간 우리 아이들의 동심과 상상력을 키워줄 특별한 아동극 2편을 준비했습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에 11월 6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의회 박광규 정창근 의원과 달성군의회 양은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와 달성군이 공동 주관한 2025년 찾아가는 지방시대 토크 달성군 편이 지난 29일 달성군청 국민소통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의 가치 확산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회의 의장, 하세헌 대구시 지방시대위원장, 정종숙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 김선희 대구시 지방시대위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개회와 인사말,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복화술 공연이 이어져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분권 토크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 그리고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정종숙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과 김선희 대구시 지방시대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정책 현안과 지역의 목소리를 공유하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공감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지방분권은 단순히 권한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자치의 시작이라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자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서구 문화원이 주최한 제17회 화촌 대구학생 서예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3일 달서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대구 출신으로 평생을 서예예술 발전에 헌신한 화촌 문영렬 선생의 뜻을 기리고 지역 학생들에게 서예의 가치와 창의적인 표현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입니다. 올해 대회에는 112명의 학생이 총 142점의 작품을 출품해 열띤 경합을 펼쳤습니다. 수상 결과 동상에는 장정윤, 윤이나 이지윤, 전규빈, 오승윤 학생이 선정됐으며 은상에는 강주원, 박종한, 김명진 학생이, 금상에는 송민지, 김나윤, 이호원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글씨를 바르게 교정하려고 1학년 때부터 배웠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아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큰 상을 받아보니까 더 큰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회의 최고상인 대상인 화촌상에는 입석 중학교 3학년 신유지 학생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국어를 배우려고 한자를 시작하게 되어 서예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이라는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서 선생님한테 감사하기도 하고 제 자신에게 뿌듯하기도 합니다. 달서구문화원 조현정 원장은
이번 시상식이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민들에게 학생들의 열정과 서예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수상작들은 오는 8일까지 달서 갤러리에서 전시됩니다.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은 설립 17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29일 달성군청 대강당에서 기념식과 직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의장을 비롯한 군 의원, 재단 임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기념식은 국공리버리니집 원장들로 구성된 우쿨렐레 연주팀 어울림의 경쾌한 식전 공연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어 재단의 17년 발자취를 담은 기념영상 상영과 함께 재단 발전에 기여한 우수 직원에 대한 감사패와 표창 수여가 진행됐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축사를 통해 달성복지재단은 지난 17년간 지역 복지 발전에 든든한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재단으로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송성열 이사장은 달성복지재단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임직원과 후원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행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복지재단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념식 후에는 임직원의 힐링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한강일 강사의 특별 강연이 마련되어 직원들이 유대감을 다지고 복지 마인드를 새롭게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달성복지재단은 달성군민의 다양한 복지 요구에 대응하고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 달성비슬3배 전국 사회 및 유소년 야구대회가 지난 3일 달성군 위천 강변야구장에서 개막했습니다. 달성군 체육회와 매일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달성군 야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아마추어 및 유소년 야구팀 총 48개 팀, 10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해 4일간 경기를 펼칩니다. 경기는 달성군 위천 강변야구장을 비롯한 인근 구장에서 진행됩니다. 개막식에는 정은주 달성군 부군수, 김성재 달성군 체육회장, 이동관 매일신문사 사장, 김보원 달성군야구협회장 등 내빈과 야구 동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축하 공연과 응원전이 열려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으며 대회사와 환영사가 이어졌습니다. 시구와 시타는 김성재 달성군 체육회장과 정은주 달성군 부군수가 맡아 대회 시작을 알렸습니다. 결승전과 시상식은 오는 9일 진행될 예정으로 우승팀에는 상금과 다양한 야구 장비가 수여됩니다. 김보원 달성군 야구협회장은 이번 대회에서 야구 동호인들과 화합의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열정의 페어플레이를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전국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대회가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과 동호인들의 우정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대회 기간 동안 우리 달성 곳곳의 매력도 추억으로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대구 지역 최대 규모의 월배노인 종합복지관이 문을 열고 어르신들의 복지와 소통을 위해 새로운 공간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건립에 힘쓴 관계자와 지역 주민, 그리고 어르신들이 함께해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즐기며 새 복지관의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월배노인 종합복지관은 지난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된 이후 총 24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4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은 6,00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1층에는 대규모 강당 청춘홀과 북카페 카페홀량이 마련돼 소통과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2층에는 장기 바둑실과 건강증진실 등 두뇌 활동과 취미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3층에는 실버식당 만월정 체력 단련실과 탁구장 컴퓨터실이 4층은 생활문화센터와 공동육아 나눔터로 꾸며져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열린 복합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달서구는 이번 개관으로 2개 분관을 포함한
총 5개의 노인 종합복지관 체계를 갖추며 권역별 균형 잡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일부터 정보화, 음악, 문학, 댄스,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월배노인 종합복지관은 어르신이 존중받고 활기찬 삶을 누리는 지역복지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28일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일원에서 초고속 산불로 인한 다중밀집시설 화재 및 산불 대응을 주제로 2025 재난대응 안전왕국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왕국 훈련은 2005년부터 범정부적인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시, 도와 시군구 등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훈련은 달성군과 대구시, 달성소방서 주관으로 16개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 등 총 280여 명이 참여했으며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이 연계되어 진행됐습니다. 훈련은 도시명 산불이 대학 연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산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화원읍 한박산 산불에서의 성공적인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 전파 및 판단회의, 통합지원본부 및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주민대피 유도, 전력과 통신 복구 등 단계별 대응 절차가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소방차, 구급차, 헬기 등 40여 대의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연구시설 내부에서도 화재 대피가 이뤄지는 등 상황은 실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훈련은 복합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며 산불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훈련을 포함한 반복적인 현장훈련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체계를 보완하여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제21월 달서 시니어 힘모으기 축제를 열었습니다. 축제의 첫날인 29일에는 개관 20주년 기념식이 열려 복지관 가족 모두가 함께한 따뜻한 축하의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복지관 동아리 골든 보이스의 팝송 공연으로 막을 연 이날 기념식에는 노인복지와 복지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구청장상과 구의장상, 국회의원상이 수여됐으며 달서경찰서와 달서소방서에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김진원 관장은 20년간 복지관이 무탈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변화와 회복으로 함께 더 행복한 신노년 문화를 준비해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복지관 성장 과정을 담은 기념 영상을 시청하고 복지관 발전에 함께해온 어르신과 지역 주민의 이름이 새겨진 감사 현수막 제막 퍼포먼스도 이어졌습니다. 복지관 개관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관 안팎에서는 수기와 사행시 공모전, 자서전 전시, 그리고 지난 20년간 발간된 도서 전시회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야외 건강체험 부스에서는 지역 병원들의 후원으로 건강 상담이 이뤄져 부스마다 어르신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고 보드게임과 추억의 놀이 체험도 함께 진행돼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저는 복지관이 온 지 22년도 5월달에 왔거든요. 그래서 복지대학하고 또 노래교실하고 탁구, 지금 탁구 배우는데 빠져갖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일자리도 얻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달서구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분들 모두가 다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20주년 축하해요. 사랑합니다. 기념식 이후에는 예선을 거쳐 올라온 어르신들의 끼와 열정이 가득한
달서 시니어 가요제가 열려 웃음과 박수로 복지관이 들썩였습니다. 그 4월 달부터 여기 컴퓨터를 배우려고 복지관에 왔다가 노래가 취미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노래자랑에서 그 예심 통과를 해가지고 오늘 그래가지고 노래자랑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결과 이래 바라겠습니다. 한편 축제 기간 동안 어르신 예능 발표회와 행복 나눔 장터, 시니어 골든벨 등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이어지며 복지관의 20주년을 더욱 풍성하게 빛냈습니다. 달서구는 31일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와 초저출생 인구위기 극복 및 긍정적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대응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에는 긍정적 결혼문화 확산, 미혼 남녀 만남 주선 지원, 결혼장려 사업 홍보 및 연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자율방범연합회는 범죄 예방 순찰 활동 등을 통해 행복한 공동체 조성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달서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결혼 1번지로서 인구 위기 극복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달서구가 월성 배수문구의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선정을 확정하며 총 사업비 1,05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제도는 상습 침수 지역의 하수도 확충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달서구는 이번 선정으로 서남신 시장 등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잦았던 지역의 재해 해소가 기대됩니다. 달서구는 확보된 국비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하수관거 신설 및 하수저류시설 3개소를 설치하는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30년 빈도의 집중호우에도 침수 피해가 사실상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달서구가 2025년 하반기 대구시 적극행정 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구광역시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작은 복지사각지대 발굴부터 지원까지 단 하루 만에 처리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인 달서용 복지 위기 대응 시스템 열려라 달문고입니다. 조선시대 신문고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주민 참여형 위기 신고 지원 시스템 달문고는 23개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 누구나 생활고나 질병 등 어려운 상황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열린 복지 창구 역할을 합니다. 이 사업은 민관기업협업의 모범 사례로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복지의 한계를 보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달문고를 통해 100여 가구의 복지 위기가 신속하게 해소되었습니다. 달성군이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에서 2년 연속 대구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달성군 보건소는 4일 열린 대구광역시 성과 공유회에서 교육 및 홍보, 만성질환자 관리 등 평가 전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고 기관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군은 지역마트 2곳을 심뇌건강마트로 지정하고 청년층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선도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 심뇌혈관 질환 안심거리 조성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달성군은 지난해 상권왕에 이어 올해도 성과를 이어가며 심뇌혈관 질환 예방 선두주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달성군 보건소가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2025년 민간 공공협력 결핵관리 사업 평가대회에서 결핵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달성군 보건소는 취약계층 결핵환자 중심의 맞춤형 상담과 복약 지도를 제공하고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과의 자원 연계를 강화하여 환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비수능 결핵환자에 대한 방문 상담 및 복약 지도 강화 등 고도화된 관리 체계를 통해 결핵 치료율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군보건소는 이번 수상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결핵 관리 시스템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 내 결핵 예방과 치료에 선도적인 역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달성군 화원읍의 닭 한 마리 행복한 집이 5일 화원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150만 원 상당의 삼계탕 100인분을 저소득 주민들에게 전달해달라며 기부했습니다. 이지수 대표는 식당을 찾아주시는 화원 주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따뜻한 삼계탕을 드시고 추위를 녹이셨으면 좋겠다고 나눔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닭 한 마리 행복한 집은 지난 2017년부터 9년째 매년 지속적으로 이웃들을 위한 삼계탕 후원을 이어오고 있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최수정 화원읍장은 대표님의 따뜻한 마음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평소 삼계탕을 드시기 어려운 분들께 소중히 전달하겠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삼계탕은 달성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달성군립합창단 제21회 정기연주회 가을의 노래가 오는 11월 14일 저녁 7시 30분 달성군청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창단 이래 달성군 문화예술의 큰 축을 담당해온 달성군립합창단은 가을밤, 꿈의 날개, 그리고 합창의 질수를 보여줄 영원한 빛 등 다채로운 곡들을 선보입니다. 특히 밴드 연주와 함께하는 대중적이고 흥겨운 무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재즈밴드 튜너라운드와 남성 성화 강상불 BOS의 특별 공연이 깊은 감동을 더할 예정입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별도의 초대권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합창이 선사하는 따뜻한 울림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달성문화재단에서 11월 우리 아이들의 동심과 상상력을 키워줄 특별한 아동극 2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11월 22일 오후 1시와 4시 달성문화센터 백년홀에서 그림자, 음악극, 개굴개굴 고래고래가 공연됩니다. 용감한 개구리 구루구루의 여정을 통해 환경오염 문제와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재미있고 교육적으로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다음으로 11월 29일 오후 1시와 4시에는 명작 동화 피노키오를 각색한 어린이 참여 뮤지컬 피노키오야 노을자가 펼쳐집니다.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여 창의력을 자극하는 즐거운 소통의 무대입니다. 11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달성문화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매가 시작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 가을의 순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6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5개 기관과 함께 달서 다함께 집수리봉사단 출범식을 열고 민관학이 협력하는 통합주거복지 모델을 선보인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지난달 28일 구청에서 5개 기관과 함께 달서 다함께 집수리봉사단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술봉사와 복지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봉사단은 1인 가구 증가와 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각 기관은 기술과 복지 서비스를 결합해 맞춤형 지원에 나섭니다. 계명문화대는 전기, 도배, 장판 등 주택 수리를, 남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위기가정 상담을 담당하며 자원봉사센터와 구청, 주거복지센터는 봉사단 운영과 협력을 총괄합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기술과 돌봄이 결합된 달서형 주거복지 모델로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성서경찰서 너랑 나랑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소식입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너랑 나랑 협업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1년간 중학교와 특성화고 19개교를 대상으로 36회 진행됐으며 경찰과 남부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점심시간 학교 시간을 활용한 예방교육, 위기 청소년 상담, 학교 주변 순찰 등 맞춤형 활동으로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예방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예아람 학교가 장애 학생 자립을 위한 지역 맞춤형 진로 연계 2차 업무 협약을 체결한 소식입니다. 대구 예아람 학교는 대구 남산복지재단, 대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정인장애인 복지회와 함께 지역 맞춤형 진로 연계 활성화를 위한 2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직업재활기관과의 1차 협약에 이어 복지기관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장애 학생의 진로 연계와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4개 기관은 장애 학생의 현장 실습 및 취업 연계, 복지 서비스 지원, 진로 직업 정보, 교류 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정경렬 교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장애 학생의 진로와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의회가 6.25 참전 유공자를 초청해 모찬을 제공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의회는 27일 6.25 참전 유공자회 달성군지회 회원들을 초청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은영 의장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며 70여 명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월성초등학교 이인희 수석교사가 초단편 UCC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매일 읽고 함께 놔두며 삶에 실천하는 독서 실천 3운동의 의미를 교육 공동체가 공유하고자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2,000여 건의 작품이 접수되어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습니다. 이인희 교사는 학생들이 책 속의 이야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단순한 독서 활동을 넘어 생각을 나누고 행동으로 옮기는 감동적인 모습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교사는 책을 통해 아이들의 삶이 성장하길 바라며 다양한 독서 활동을 이어왔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져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책이 힘이 되는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다양한 구성원이 독서의 가치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책 읽기를 통한 동반 성장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수상작은 향후 영상 및 카드 뉴스로 제작되어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해 널리 보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계명대 대학일자리 플러스 센터 단픽팀이 스포츠 성폭력 예방 쇼폼 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계명대학교 대학일자리 플러스 센터의 단픽팀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마포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열린 2025 건강한 스포츠 문화 만들기 성희롱 성폭력 예방 쇼폼 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성적과 성적 사이라는 작품으로 스포츠계 권력형 성폭력의 실태를 고발하고 피해자 지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성과는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 플러스 센터 사업이 자기주도적 진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졌으며
학생들은 직접 기획과 실행을 통해 영상 제작 역량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함께 키웠습니다. 팀리더 홍지수 학생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공익적 관점을 배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성용 부총장은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이 값진 결실을 맺었다며 작품이 우리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6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1910년 8월 29일은 대한제국이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통한의 경술국칠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이 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 가슴 속에 이 날이 잊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을 기억하여 핵무장된 강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올송동 출신 박완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2020년에 실효된 도로 올배 차량기지와 월곡로 구간 이 도로를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언하겠습니다. 21년째 아침마다 태극기를 들고 교통제도를 하고 있는 저는 오늘 아침도 하고 왔습니다. 이 지역의 교통 흐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월배 차량기지와 월곡로 구간, 오람중학교와 삼정 에듀파크 구간, 이 구간은 오래전부터 교통 체증이 심각합니다. 비 오는 날에는 더욱 심각하고요. 이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실효된 이 구간을 반드시 개통해야 합니다. 이 구간 도로는 1999년 4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1년간 계획만 있었고 실행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2020년 도시계획시설은 실효되고 말았습니다. 이 지역의 공시지가는 1999년대는 42,000원, 21년 후에 2020년대는 406,300원,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대구시가 이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사업비는 200억인데요. 보상비가 2,800억입니다. 만일 1999년도경에 이 도로를 개설했다면 현재는 3천억 원이 필요한데 당시로 말하면 300억 원이면 가능했을 것입니다. 대구시는 늦장을 부렸고 결국은 개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시가 책임을 지고 이 도로를 반드시 개통시켜야 합니다. 올해 지구는 2005년 이후 3만 가구와 10만 명의 인구가 유입됐으며 9개 고등학교, 9개 학교가 신설되었고 현재 유동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 구간 도로가 실효되었지만 이미 월배지구 단위 계획에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 주인들은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할 수도 없고 보상도 받지 못하고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재산세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대구시의 늦장 행정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교통으로 고통받고 있고 땅 주인들은 보상 문제로
되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저는 이 지역의 8대 의원이었습니다. 대구시가 실효시키려 했다에 저는 제가 좀 더 완강하게 저항하지 못하고 1인 시도 못한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는 다시 한번 대구시에 요구합니다. 이 사안이 정책의 마침표가 아닌 시민과의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강력 요구합니다. 계획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책의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월배 차량 기지와 월궁로 구간 실효가 아닌 실행으로 대구시는 답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달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두루 1, 2, 3동, 감산동의 지역구를 둔 정창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피해 대응과 관련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협력하여 이루어낸 의미 있는 성과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아열대 기후권에 접어들면서 게리라성 폭우와 국지성 집중호우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남시장, 죽전내거리, 감산동 등 저지대 일대는 집중호우 때마다 상습 침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민 불편을 넘어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여름 감산동 일대는 반복된 침수 피해로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고 저 역시 현장을 누비며 주민들과 직접 소통을 했습니다. 당시 건설가의 문제 해결 방안을 묻자 고래천 재해 예방 사업이 공모에서 계속 탈락해 추진이 어렵다는 안타까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권영진 의원님께 직접 보고드렸고 그 결과 총 380원 규모의 고래천 재해 예방 사업이 선정되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달서구의 구조적 침수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되었지만 동시에 당장 내리는 폭우에 대비한 현실적이고 신속한 단기 대응도 함께 필요했습니다. 제31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타구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제안하였고 담당 부서인 건설가에는 두루정 수장 부지에 양수기를 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안과 검토 협력을 바탕으로 이태훈 구청장님께서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김영일 부구청장님께서는 양수기 설치를 대구시에 강력히 요청해 주신 결과 두류정 수장 부지에 양수기 5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발상의 전환과 선제적 대응이 예산 절감 효과까지 이끌어낸 것입니다. 앞으로 서남시장 일대를 비롯한 상습 침수 지역 주민이 겪게 될 폭우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침수에 대응하는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민원 대응을 넘어 의정과 행정이 긴밀히 협력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한 모범 사례입니다. 문제를 공부하고 실질적으로 협력한다면 어떤 문제든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이번 대행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신 건설과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긴밀하게 협력해 주신 안전도시과 과장님과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구청장님의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려가 있으면 사기가 오르고 사기가 오르면 행정의 품질도 높아집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존중하며 1등 달서구를 만드는 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앞으로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위험을 감지하며 대책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의원의 역할을 묵묵히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6만 달성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달성군 유가읍에 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양은숙입니다. 가을의 초입인데도 불안정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폭우와 폭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군정을 살피신 달성군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농어촌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의 생산성 저하와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인프라 부족 문제가 있고, 도시에서는 개인주의를 넘어 쓰레기 무단 투기, 층간소음 등 이기주의와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은둔 고립 현상이 주요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이러한 사회 문제를 자신이 사는 지역, 특히 마을에 맞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상호 지원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입니다. 최근 마을의 경제, 사회, 문화적 자원과 지역 주민의 주도성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 공동체 활동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는 토대로 평가받으며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은 2018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다가 코로나 감염병 사태와 참여율 저조 등의 문제로 중단하였습니다. 2025년 다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신규 공동체 씨앗마을, 경험공동체 열매마을을 나눠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 경험을 축적해 나가며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다시 시작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업은 단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의 주도적인 마을 공동체 속에서 연대와 배려, 그리고 호혜적인 관계를 통한 자발적인 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군의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의 핵심적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달성군 마을 공동체 사업이 지속적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기관에 2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달성군에서 중장기적으로 달성군 마을 공동체 만들기 기본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달성군의 마을 공동체 현황을 파악하고 마을 공동체의 성격, 활동성, 분야 등을 분류하는 기초 자료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마을 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 지원 조직인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 마련을 위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성북구, 노원구, 대전 대덕구, 경기 포천시, 파주시 등 전국 기초지자체 곳곳에서 마을 공동체와 관련한 중간 지원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광역 단위의 마을 공동체에 관한 중간 조직과 연계 협력하여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2015년에 설립한 대구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도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을 설립하여 광역센터와 연계 협력을 통해 원활하게 마을 공동체 문화 생태계 조성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숙한 지방자치 행정의 하나인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은 스스로 지역 문제를 찾아 해결해 나가는 경험과 능력을 축적할 것입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인 자치와 분권을 통해
성숙한 시민 정신을 체화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갈등 대신 대화와 소통으로 마주하고 마을의 이웃에게 한 번 더 관심을 가지며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을 기대하며 내 삶의 이로운 마을의 변화를 위한 상상을 디자인한다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